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무총정지 폐지를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1차 혁신안 중앙위에서 통과됐는데요.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혁신이 당이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는 혁신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혁신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했는데 사무총장직이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직 권한을 분산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어제 혁신안 중앙에서 꼭 나왔어야 했던 안은 뭐였습니까? 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난 2012년 대선평가위원회에서도 당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네. 당의 문제는 첫째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예. 또 반성할 사람이 반성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친노 패권이 청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정체성을 교조적 진보와 좌파 정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중도 개혁, 민생 실용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대선평가위원회의 당에 대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때문에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고 지역 말단적인 것만 가지고 고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혁신이라고 그러니 혁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합되지 않고 부적절한 용어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럼 어제 혁신안 중앙회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셨습니까? 저는 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중앙위원회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예. 갔더라면 반대표를 던졌을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어떤 당원들의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죠. 거의 한 20대표 차 정도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압도적이라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예. 네. 하지만 참석자 가운데 찬성표가 많았기 때문에요. 네. 자, 이제 친노 패권 청산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친노 계파가 청산되나요? 아니,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계파가 청산이 되려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는 계파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고 문재인 대표 사퇴만 가지고도 안 되고 친노 계파가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린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도록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노 계파를 거의 지워버릴 수준이면 당을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친노 계파가 인사권을 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보직을 줘서는 안 되고 예? 공천에 있어서도 친노 계파가 확대되고 친노 계파만이 경선 없는 무공천을 하고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자 친노 계파 청산 일관되게 주장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친노 세력이나 혹은 문재인 대표가 잘못한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모든 당의 지금 당의 운영은 당은 당규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예. 그다음에 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친노 계파는 우선 그분들의 주장 외에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네. 그때 우리 당이 제대로 대처를 했더라 한다면 작년에 있었던 730 선거에서도 지지를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게 그런 참패를 당했던 것은 너무 강경 투쟁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강경 투쟁하는 정당의 이미지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듣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소리를 내고 주장을 국민들의 주장으로 호도를 시키는 거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친노가 세월호 대처를 잘못했다. 어떻게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세상에 문재인 대표 같은 분은 세월호 가족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을 갖다가 중단하도록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세월호에 대해서 건설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예. 같이 동조 단식을 해버리고 세월호의 책임이 완전히 정부 여당 1차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야당은 대안을 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세월호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계속 반박만 하고 강경 위주, 정치적 투쟁 위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 그 730 재보선을 그렇게 참패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나 어떤 그런 문제를
어떤 진정성 있게 제기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단식을 참여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단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부가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내세운 것이 잘못돼 있고 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한다면 예. 야당은 같이 선동하고 투쟁하는 야당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단식 역시 어떤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이었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어떤 행동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는 저는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투쟁의주의 또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하는 그 투쟁의주 정당은 잘된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조적 진보와 좌파적 정책 두 가지를 이제 문제로 친노계파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드러난 사례가 뭔가요? 지금 우선 말이죠. 예. 교조적 진보 이야기는 지금 모든 무상 시리즈와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만 계속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는 그때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무상 시리즈 복지 정책을 내놨었는데 네. 그게 127조가 들어가는 그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 우리 당 소속 장들도 현실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책들이 문제가 많았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야당으로서 선명성이 떨어진다. 이른바 투쟁성 혹은 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투쟁을 안 하면 여당과 뭐가 다르냐. 일본의 그 자민당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합리적인 투쟁을 해야 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투쟁을 해야죠. 예. 야당도 국민이 지지하는 그 범주 안에서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예. 국민이 외변하는 야당의 투쟁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혁신위의 김상곤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 사퇴는 부정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원님 요구는 관철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탈당, 분당 불가피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무슨 네. 탈당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문재인 대표가 사퇴가 안 되면 친노 개파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그렇다면 이 당이 장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려면 거대 여당에 맞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한 도리고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어떠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는 의원들이 가시화되는 혹은 분당 혹은 신당이 만드는 시기는 언제쯤을 볼까요? 저는 이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순간에 네. 이 혁신이 제대로 돼가지고 국민도부터 동의를 받으면 모르지만 네. 그렇지 않고 국민이 외면을 하고 한다면 그때가 이 새로운 대안의 정당을 만드는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는 그러면 9월 말이 될까요? 뭐 꼭 9월 말 정도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예. 꼭 혁신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확신이 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럼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네네. 예. 의원님은 이제 탈당할 의원들이 한 20명에서 30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정황들을 발견하신 겁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 혁신의 지지부진하고 본질을 외면하는 혁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많고 예. 이 불만을만 가지고는 뭐 탈당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래가지고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장래가 없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이 대화를 나눠보면 20, 30명은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지난주 탈당했죠. 그 박준영 전 전남지사. 자, 그리고 이제 박순원 의원님도 탈당을 좀 고민하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분의 공통점 호남을 기반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호남을 기반한 신당이 출연한다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력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하는 참신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하는 거대 야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이제 탈당을 논의하시는 분들이 좀 호남 출신 의원들이신데 따라서 호남 출신 외에도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문재인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체제 안에서는 저희들이 죽습니까?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장래가 없어 그런 거지. 저희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개혁을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 신당 출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런 맹목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비난에 앞서 가지고 이 당이 현실에 처한 상황을 좀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우물안을 개구리식으로 예. 국민은 뭘 하고 있는지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새정치 민주연합 내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단정을 해버리고 하는 문화는 빨리 청산이 돼야죠.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호남 소외론, 호남 민심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새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호남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물론 호남 의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예. 호남 의원이 잘못했다 해서 호남 의원은 다음 선거에 바꾸면 돼요. 예. 공천으로 바꾸라 하도 또 명령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호남 의원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체를 호남에서 이렇게 배제를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겠습니까? 예.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있는 현직 의원들도 책임질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것은 유권자 심판에 의해서 책임질 부분 지고 예. 결과를 수용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정배 의원 중심의 신당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예. 새정치연합이 잘 돼 가는데도 무조건 천정배 의원하고 같이 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동참할 의사는 아직 없으신 건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